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45회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유진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휴가를 다녀온 소감부터 간단하게. 예,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해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네.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이 남도의 끝 제주도에서부터 네, 이 서울까지 찍고 왔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쫓아고 놀자고 갔다 온 건데 고생합니다.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 2020년 들어서 저희 그 뉴미디어부도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좋아해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18세 투표입니다. 네. 예. 지난 방송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네.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알기 쉽도록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는 방송을 제가 다뤘죠. 네, 워낙 그 내용이 복잡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내용에 완전 집중을 했는데, 그래도 중요성으로 따지자면은 그 비례대표 못지않게 18세 투표 역시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룰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저희 지금 경남 도민일보에 인턴 과정하는 지금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8살에서 가깝죠. 아주 네. 벗어난 지 얼마 안 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김예진입니다. 네, 현재 경상대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저 일개 사원. 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조아름입니다. 현재 경상대 신문사에서 문화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저보다 더 예. 높네요. 저하고 같은 급입니다. 직급이. 반갑습니다. 예. 네, 18세 투표 내용을 제가 48세 손유진 기자고 32년입니다. 네, 얘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셨고요. 마침 이 두 분 인턴 기자가 선거 연령 이 조정에 관련된 취재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듣고, 먼저 두 분에게 그 이번 만 18세 투표에 대한 견해를 하는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33개국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 18세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병역이나 납세 의무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 또 잘못을 하면 처벌도 받는데 선거권만 부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책임만 많고 네. 볼 일은 없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진 게 좀 제자리를 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당연히 됐어야 될 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저는 처음에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는 논의가 막 나왔을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별로 반기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의 과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 문제 같은 것에 이제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네. 뭐 제가 권리를 찾자 이렇게 나서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게 조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선거법 개정이 됐고 또 마침 좋은 기회로 기자회견 취재까지 갔다 왔는데 네. 가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중학생 친구들부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저의 이런 과거의 잘못된 좀 부족한 점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는 다들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고3 때 예. 이제 또 공부하는데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되게 우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교육 과정을 하는 이제 교육감을 뽑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교육에 또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네네. 생각하다가 네. 오히려 이제 결정되고 나서 네. 다시 생각해 보게 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 손유진 기자는 저도 보면 그때 대통령 선거 92년도에 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투표를 좀 못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만 18세가 그때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네, 네. 그때 이제 만 19세가 안 됐었죠 그때. 예. 그다음 요 앞에는 이제 만 19세니까 네. 그때 만 19세 투표할 때였으니까 그때 투표에 한참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투표를 못 하고 그냥 결과만 보고 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참 있었거든요. 92년도에. 네, 90년대. 어쨌든 그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18세가 단순히 어떤 혜택 대상이 아니라 유권자로 설정을 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번 그 만 18세 투표가 경남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 18세 유권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2019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네. 경남 지역의 만 18세 인구가 37,998명입니다. 네, 여기에 올해 18세가 되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즉 2019년 3월 기준 17세 인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총명하시네요. 그러면은 18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예, 아무래도 뭐 창원이 예. 1만 1912명으로 네. 가장 많고 그다음에 김해 예. 7,185명, 진주가 4,095명, 네. 양산이 3,788명, 거제가 3,108명. 어우, 제가 이렇게 숫자를 또록또록 잘 읽습니다. 네. 하여튼 뭐 또록또록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재밌는 게 진주, 거제 정도를 제외하면 그 지금까지 선거에서 여야 접전이 상당히 치열했던 지역들이 좀 청소년 수가 의외로 많네요. 예, 특히 그 지난해 4.3 보궐선거를 치른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정의당 예영국 의원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겨우 504표 차로 이렇게 따돌린 지역인데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막판에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만으로는 18세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가 아예 바뀌는 지역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공약, 정책, 선거 운동 이런 모두 전략까지 그렇죠. 예전에는 좀 보면 이제 뭐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사실 뭐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좀 이제 좀 애들한테도 좀 맞춰주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거죠. 예. 예. 그 갑자기 궁금한 게 학생들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좀 궁금해지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역시 인턴 기자들 얘기를 들어야 조금 실감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그 젊은 층의 정치적 성향이 물론 접하는 친구들이 다르니까 아주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들 주변의 친구들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는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의 이제 정치적 성향은 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쪽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네네. 자유한국당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좀 네. 정당 명을 그대로 얘기해도 되죠? 되나요? 뭐 정당 후보가 아니고 정당이니까 안 됩니까? 괜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좋잖아요. 뭐 정당 얘기하면 뭐 어때서? 예.
제 주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은 제 주변 친구들은 좀 이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고 네. 뭐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몇몇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까지는 아니고 진보적인 성향인 친구가 조금 더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보수적인 성향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아무래도 정치 지형적으로는 진보 쪽에 가까운 성향이 약간이나마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저희는 이제 대략 이 두 분의 어떤 배경을 좀 알고 있어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아주 첨예한 양쪽을 대표하는 분들이라서 여기서 방송에서 직접 지역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손유진 기자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정치적 성향.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또 92년 선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저희 이제 87년도 당시에 이제 그 87년 민주화 운동이 있으면서 지금은 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산이라는 도시가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좀 야도의 성격이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일단 뭐 김영삼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고 이렇게 뭐 나눠지기 전에 뭐 분당을 하기 이제 민주당으로 같이 있을 동안에는 일단은 뭐 야권을 지지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뭐 3당 야합으로 해가지고 그 김영삼 후보가 그렇게 이제 민자당 후보로 나가면서 이제 뭐 거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영향으로 그때 저는 이제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성향을 이제 저는 쭉 가지고 온 반면에 이제 부모님은 또 이제 지지하던 후보를 따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기억에 이제 대립을 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는 김영삼은 싫어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투표권 넘는 게 까불기야. 네,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좀 집에서 종종 아버님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린 학생들은 뭐 또 물론 뭐 자기가 자라면서 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뭐라 할까요 이게 정치적 관점이나 관점을 가지겠지만 아마 한 뭐 중학생, 초등학교 중학생 때쯤에는 부모님의 그런 게 좀 영향이 많이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앞서 인턴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 성향은 약간 진보 진영 쪽에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부모님 영향이 아무래도 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어느 정도 좀 고등학교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런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서 저희 인턴 기자들이 18세 투표 관련해서 그 취재를 한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한번 따로 들어보도록 하죠. 그럼 그때 취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경남 청소년 YMCA랑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이렇게 두 곳이 열린 두 곳에서 한 그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느끼는 바가 좀 많았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제가 이제 딱 17학번인데 딱 대학교 1학년 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5월 9일이어가지고 딱 그 전에 생일인 학생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생일인 학생들은 투표를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성인이고 같이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경남 청소년 YMCA 그 기자회견에 가서 만나본 어떤 학생이 딱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양산 범오고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네, 어떤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졸업반이어가지고 네. 만 18세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를 할 수 있고 개정이 안 되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네. 선거권을 팔고 싶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가 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네. 학생들이 네.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건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선거법이 우리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자칫 그냥 자기 딴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을 뿐인데 빨간 줄이 하나 끄일 수도 있는. 그렇네요. 예. 네, 저는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만난 학생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배워본 학생들이고, 그거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별로 걱정이 안 됐는데, 더군다나 그런 소속이 있다면, 그렇죠. 그 단체에서 교육도 이제 해주실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걱정이 되네요. 예. 어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네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나 선관위를 통해서 조금 교육이 이루어지면 네, 그런 걱정도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취재하면서 또 네. 무슨 생각을? 저는 저도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분이랑 그다음에 또 YMCA 학생들도 만나봤는데 둘 다 하시는 그 얘기 환영 소감문을 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학생 전부 다 지금 일부 뭐 언론이나 정당에서 교실 속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앞서 말했듯이 저도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하면 되는 걱정인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선거권이 있는데 그 회사 가서 정치화 하시냐 안 하시지 않냐. 저희도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이 선거권이 주어지면 사회를 배워가는 그런 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서 우려한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는데 너무 공포감을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제도는 어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변화가 왔음에도 그걸 받아들이는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하기까지의 아직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아니 그러면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뭐 만 18세 이상이면 그 운전면허증도 다 취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지금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은근히 설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들 뭐 선거에 붕 떠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하는 후보를 막 쫓아다니면서 뭐 공부를 뒷전이고 뭐 수고도 하러 다니지는 막 그냥 뭐 자기가 일단 뭐 작은 투표로 가지고 자기 의사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 가지고 투표를 가지고 좀 그 자기 의사가 이렇게 많이 좀 잘 반영되는 그런 좀 제도가 많이 좀 안착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뭐 학생들이 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근에 그 핀란드 여성 총리가 되게 젊으시죠.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 뉴질랜드 총리 역시 여성인데 이분도 아직 3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젊은데 막 뭐 일찍 뭐 총리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 그분들의 정치 경력은 상당히 오래됐다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40대 넘어서 한 50대쯤 돼서 뭐 그 근처에서 정치 출발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훈련된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인턴 기자 두 분 모셔놓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앞으로 인턴 기간이 3주 정도 남았나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네, 금요일마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일정상. 그래서 우리 또 자원이 있으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써야지. 그래서 뭐 한 주 동안 다른 데 취재하고 뭐 했던 이런 내용들 중에 좀 의미가 있거나 괜찮은 내용들을 뽑아서 엑기스만 예,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우리 인턴 기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예,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방금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김예진이었습니다. 네, 조아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mac@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